지금부터 5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5분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풀무원 글로벌 식품안전전략센터장 조상우 상무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김명철 교수님 모셨습니다.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식품기준과 이강봉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 순서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방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토론 의견을 들으시고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제가 의견을 받아서 각 토론자 내지는 발표자 두 분께 질문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님 토론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CNI 소비자연구소 대표 조윤미입니다. 오늘 이제 세미나 주제로 잡은 두 가지 핵심적인 게 소비기한하고 냉장 냉동 온도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두 가지 주제 모두가 현재 상황에서 식품 안전을 더욱더 수준을 높이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한 이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면서 오늘 세미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 보고 계실 텐데 많이 들어오셔서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앞으로 이런 제도들이 법제화되거나 할 때도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냉장온도 관련해서는 그동안 소비자 단체들, 소비자 운동에서 계속적으로 전 세계의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우리도 10도씨 관리에서 5도씨 관리로 냉장 온도 관리를 좀 낮춰서 관리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콜드체인 시스템이라고 하죠. 생산에서부터 유통 과정을 거쳐서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체 과정에서 냉장 온도가 일정 정도 유지되도록 하는 콜드체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좀 더 선진화하는 방안이 뭐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양한 제안들을 해오고 있었던 거고요. 이번에 코로나 국면에서 또 기후변화가 굉장히 최근에 심각해지면서 이 문제가 이제는 이제 피부에 와닿는 정말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동안 연구된 것도 많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추진해가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올해 반드시 우리가 이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새롭게 선진화하고 또 온도 관리를 적정하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그렇게 하는 노력들은 반드시 좀 뭔가 성과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뭐 5도씨나 10도씨 관리가 뭐 그렇게 대단히 중요하겠냐. 그리고 대부분의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갖춰진 유통 판매점에서는 대부분 다 이 5도씨 관리가 어느 정도는 또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다 냉장 관리들을 철저히 하면서 죄송합니다. 기술적으로 이런 냉장 온도가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새로 넣어야 되는 뭐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그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실온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반드시 냉장이 필요한 거.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달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세척을 한 이후에는 냉장을 통한 유통 관리들을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실온에서 달걀들을 그냥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그냥 실온 유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몇몇 특정한 아까 이제 하성도 교수님 발제에서도 언급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되는 특정한 식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른 속도로 냉장 온도를 통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배달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 배달 과정을 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 덩어리 2개 들어있고 거기에 이제 냉장 식품들이 오거나 뭐 이런 상태로 이제 배송이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이제 여름철이 되면서 온도가 갑자기 높아지면은 그 배송해가지고 집 앞에 뭐 방치가 된 상태로 몇 시간 지난다듯이 하면 얼음은 다 녹고 부분 식품들이 온도가 달라지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오는데 콜체인을 제대로 갖춘 냉동 탑차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면서 또 이게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생 문제하고도 굉장히 같이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새로운 투자라든가 기술적인 보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냉장 온도 부분을 검토하면서 이 그 배달 과정에서의 특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배달 식품에서의 위생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냉장 온도 관리 측면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제 소비 기한 부분은 잠깐 이제 언급을 드리면 오늘 뭐 핵심 주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냥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단순히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식품이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돼서 판매되는가의 기준을 유통기한을 놓고 대부분 많이 봤어요. 유통기한 넘으면은 제대로 관리 안 된 거, 유통기한 안에 판매되면은 뭐 믿고 살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모든 정부의 그 유통 판매점에 대한 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통기한을 중심으로 체계가 다 잡혀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기한들이 변경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식품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소비기한으로 변경이 됐을 때에도 적정한 유통이 가능한 기간 내에 있는 식품을 판매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각도로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주제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또 이런 냉장 관리라든가 이런 거하고 소비기한으로 기한이 늘어나는 부분하고도 또 관련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토론회들을 통해서 더 좋은 방안들이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또 추가로 이야기할 기회 있으면 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냉장 온도 뭐 개정에 대해서는 뭐 국제적인 그런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뭐 외국 뭐 수출입 문제라든지 이런 건 낮추는 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도 낮추는 것 자체는 사실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문제죠. 낮춰놨는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더 많은 지금 생각지도 못한 뭐 문제가 생기고 한다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뭐 대형 마트 같은 데서는 얼마든지 온도 관리를 맞춰서 할 수 있지만 배달 지금 뭐 새벽 배송에 넘어서 지금은 바로 배송까지 하는데 그런 배송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온도 관리 문제가 사각지대가 될 수 있고 또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실효성 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현미 대표님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토론 의견 또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풀무원 글로벌 식품안전 전략센터장님이신 조상우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이제 가속됨에 따라서 환경 변화가 또 있고 그런 시점에서 우리 오늘의 주제 토론회는 상당히 시의적절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식품은 인간 생명 유지에 굉장히 필수적인 필요 불가결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안전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요. 그 식품을 통한 안전에 있어서는 이제 식중독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글로벌하게도 보면은 이제 식품의 안전성 그러면은 역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굉장히 그 위해도가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식중독 원인균 중에서도 특히 그 살모넬라 균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는 균이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갖다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살모넬라 균의 생육을 갖다 저지할 수 있는 최소 온도가 얼마냐면 5.2도로 이제 밝혀져 있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5도씨에서도 뭐 성장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냉장식품들은 그 부패가 되기 쉽고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냉장 보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이 냉장 온도는 아직까지도 이제 0에서 10도씨로 이제 유지하게끔 법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는 살모넬라의 정식으로 인한 식중독 위해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하상도 교수께서도 주제 발표를 해주셨지만 글로벌 선진국들에서는 이 냉장 식품의 온도를 갖다 점점 더 낮추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데인저 존이라고 해서 식중독균이 발생할 수 있는 그 온도 범위대를
5도씨에서 한 60도씨로 보고 있고 그 온도에 대해서는 빨리 내 음식을 갖다 더 가열을 시키든지 아니면 더 냉장을 갖다 온도를 낮춰가지고 안전하게 유지를 하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 회사에 대한 사항이지만은 저희가 미국에서도 두부 공장을 갖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FDA 권유에 따라 가지고 저희 생산 공장뿐만 아니라 유통망 자체에서도 냉장 온도는 뭐 5도씨 이하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일한 어떤 원료와 가공 기술을 이용해서 만드는 두부 제품이 미국에서 유통기한이 6개월이 지나도 안전하게 유통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유통 온도가 0에서 10도씨다 보다 보니까 유통기한이 15일을 갖다가 넘기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한 식품들이 단지 아까 이한기 부회장님께서도 조사 보고를 해주셨지만은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 때문에 폐기를 갖다 하게 되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지구 환경을 갖다 오염시키는 뭐 그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냉장 온도를 좀 더 낮추어 가지고 여기에서 5도씨로 관리를 갖다 함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그 다음에 보다 더 나은 식량 자원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지금 이제 과학이 많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냉장고의 운영 시설, 즉 냉장고 냉각기의 효율이라든지 에너지 등급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냉장고는 대부분 5도씨 이하로 3, 4도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샀던 냉장식품들을 유통기한이 지나도 우리 냉장고 속에서 잘만 보관할 수 있다면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아까 조사에서도 나왔지만은 대형 유통사도 일부는 이미 그런 미생물 안전성을 갖다 이해를 하시고 5도씨 이하로서 운영하는 데도 많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온도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슬라이딩 도어 냉장고 혹은 냉동고를 갖다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음식물을 갖다 꺼내기 위해서 불편은 하지만은 요즘 CVS 같은 데 가보더라도 편의점에서도 이 냉장 음료들은 이미 슬라이딩 도어를 갖다 채택한 냉장고에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냉장 식품들도 그렇게 운영하는 게 우리의 습관을 갖다 좀 고치면은 사회적 편익이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냉장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변화를 한다면은 사회적인 혼선도 좀 따를 수 있지만은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갖다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식중독을 사회적으로 식중독을 갖다가 더 저감할 수 있고 그러면 소비자가 국민들이 행정당국과 생산자와 유통자 모두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안전된 신뢰의 바탕에 사회가 구축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있는 분들이 이런 냉장 온도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갖다가 잘 할 수 있다면은 사회적인 편익과 효익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이끌어져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수출 경험이 많은 기업으로서 현실적인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우선은 토론자 분들 의견을 쭉쭉 듣고요. 제가 이 채팅방에 지금 좋은 의견이 너무 많이 올라옵니다. 그거 제가 메모했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김명철 교수님 말씀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철입니다. 오늘 토론회에 제가 그 식음료신문으로부터 그 초대를 받고 제가 왜 이 토론회에 초대를 받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학교에 있습니다만 학교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전직 식약처 공무원이었었는데 이 냉장온도 합리화 사업이 사실은 지금 2020년인 지금 논의되고 있지만 처음 논의되기 시작했던 것은 2005년도 제가 이제 담당으로 이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초식품안전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식약처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기초식품 안전관리 사업의 한 꼭지로서
그 검토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6년 7년도에 우리 식약처에서도 냉장식품 온도관리 실태조사 자체 연구 사업을 했고, 또 그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는 우리 오늘 발표하셨던 하상도 교수님한테 그 용역도 의뢰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소비자원에서도 아마 모니터링 사업까지도 저희가 다 용역을 드려서 사업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근데 이제 그 당시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서가 바뀌는 바람에 어린이 먹거리 사업으로 제가 부서를 바꾸면서 어린이 먹거리 사업하면서 기초식품을 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5년 동안 저는 이제 잊어먹고 있었었는데 그동안 이게 좀 유야무야 진행이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 좀 진작에 좀 진행이 돼서 완결이 됐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좀 오랫동안 진행이 안 돼서 여러 산업체 여러분들한테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일견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사업의 타당성은 그때도 물론 마찬가지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기초식품의 그 당시는 이제 기초를 다지자 하는 측면에서 이제 기초식품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만은, 우유라든가 두부라든가 도시락 같은 이런 국민 다소비 식품 중에서도 최대 다소비 식품, 그리고 소비 빈도가 매우 높고, 또 위해의 우려가 큰 식품, 그 우리 하 박사님은 그 미국에서는 뭐 포텐셜리 해저더스 푸드라고, 그런데 이제 그냥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이제 쓰면 위해 우려가 좀 큰 식품이 되겠죠. 위해 우려가 큰 식품의 경우는 우리 또 교수님께서 비용 편익 분석해 주셨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런 위해 우려가 크고 최대 다소비 식품의 경우는 뭐 편익, 비용 다 중요합니다만, 그 편익의 값이 그렇게 비교적 크지 않더라도, 다소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도 추진했어야 되는, 심지어 좀 더 세게 말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크더라도 추진했어야 했을 사업이 아니었나. 그런 식품 안전의 대의가 편익의 그 무게를 극복하는 것이 식품 안전 정책의 기본이다. 우리 뭐 식약청에서 나와신 우리 과장님, 그때 15년 전에 사업도 뭐 같이 하셨던 우리 과장님이신데, 그래서 저는 굳이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때 그 식약처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 쓰는지 모르겠는데 공문 맨 위 꼭대기에 캐치프레이즈를 쓰는 게 식품 안전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저희 식약처에서 캐치프레이즈로 그 말을 썼어요. 식품 안전은 비용이 아니고 투자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우선 들고, 그리고 이제 앞서서 발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만은 사업 추진의 방향, 그래서 오늘의 토론은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 토론이었기보다는, 제가 좀 사전에 알았다면 라기보다는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업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논의했으면 더 내실 있는 논의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해서야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미 뭐 과학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립되었죠. 그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에서도 뭐 비용이 크더라도 해야 될 판에 뭐 편익이 엄중하게 크다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고, 또 소비자의 선호도도 5도 이하로 내리는 것이 선호한다, 찬성한다는 것이 뭐 대다수고, 또 뭐 기업 측에서도 하향 조정할 의지가 있다, 뭐 이런 측면을 다 고려한다면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5도를,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하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면 시행으로 갈 거냐, 이제 부분 시행으로 갈 거냐를 놓고 더 심도 있는 오늘의 토의 방향은 그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전면 시행 이런 경우는 이제 이미 15년 동안 무르익은 사업이기 때문에 무르익은 정책이기 때문에 또 시대도 또 좋고, 그래서 전면 시행으로 가는 방법,
선호합니다만 만약에 뭐 무슨 이런 정책적 판단이야 이제 식약처에서 큰 고민을 하시겠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위해의 우려가 큰 식품들 몇 가지 두부라든가 우유라든가 이런 거 몇 가지를 먼저 부분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사례를 하나 좀 한다면 앞서서 풀문에서 우리 상무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업들은 이제 상당히 냉장 온도를 내리는 거에 대한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여건도 좀 마련되어 있는 것 같고 그동안.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영세한 유통업체들이든가 이제 이런 데가 문제인데 하나 좋은 제가 마지막에 제가 식약처에서 나오기 전에 했던 사업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 사업도 물론 우리 이강봉 과장님하고 제가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한국 식용유지가공협회에서 그 참기름 짤 때 태워가지고 참기름을 짜서 그 벤조피렌이 좀 너무 과도하게 나온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사업을 제가 이제 퇴직하기 전에 했었는데 참기름을 좀 심하게 태워서 짜야 우리는 고소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선호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태우지 좀 이렇게 과도하게 볶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볶을 때 이제 연기가 그 좀 과도하게 볶기 때문에 연기가 굉장히 심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연기가 나는 걸 꽉 막고 볶으니까 이제 벤조피렌이 연기가 다시 참깨로 가서 이제 벤조피렌이 형성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연구 사업을 해보니까 그 벤조피렌 그 강제 배기 시설을 만들면 강제 배기 시설을 해서 그 볶을 때의 연기를 빼주면 벤조피렌 형성이 기준 이내로 쉽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제 배기 시설을 그때 당시에 정부가 좀 지원을 해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뭐 영세업체에 따라서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 거론됐던 건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이거는 이제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장기 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드리는 거죠. 그냥 지원금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영세한데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정부가 식약처가 좀 예산을 잡아서 또 더더군다나 요즘에 예산 잡기 좋은 시절 아닙니까? 정부에서 확장 재정 정책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사업을 올려서 지원을 해주면 이번 이 정책이 냉장고 온도 내려주는 이런 정책 꼭지는 소프트 랜딩 하기가 좋지 않겠나. 그래서 하여튼 뭐 식약처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정책이 쭉 누적돼 왔던 정책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으로 좀 마구리를 뭐 올 내년 안에 하여튼 뭐 져서 국민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안심까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식약처에 강력하게 좀 드립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네, 이 뭐 비용 편익 이제 정부 규제 영향 분석할 때 비용 편익을 너무 많이 봅니다. 사실 이제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그런 정책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공익적 측면에서 좀 비용 편익을 너무 따지지 말고 추진하자 이런 좋은 말씀 드렸고요. 그 채팅창에 올라온 거하고 지금 연관돼서 하나만 잠깐 말씀 언급하고 다음 토론 의견으로 넘어가는데요. 좋은 의견입니다. 이게 현재 10도씨 관리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 조사에서 보면 제품의 품온이 10도씨 전후 내지는 10도씨를 초과한 경우가 많았고 20도씨까지도 나온다. 그런데 5도씨로 강화를 한다면 제품의 품온이 분명히 5도씨가 안 나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관리 방안은 또 식약처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냉장고의 가장 높은 온도의 그 온도를 지금 관리하는 것이지 식품의 품온을 관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래서 품온을 더 이제 식품의 온도를 더 낮춰야 품온이 지금 20도, 10도의 방식 이제 유지되는 것이 더 낮아진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식품의 품온 관리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함께 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아직 이광봉 과장님의 토론 의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책 제도 관련해서
채팅 질문을 계속 주시면 마지막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토론은요,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 냉장 온도 문제는 법률적으로 뭐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우리 보관 유통 온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령을 개정하거나 뭐 대통령령이나 시행 규칙을 바꿀 거 없이 고시만 변경을 하면 됩니다. 개정을 하면 되는데요. 사실은 숫자만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금방 우리 소비자께서 우리 이제 그 댓글도 남겨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현실적인 관리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저희 우리 발표 다 들으셨겠지만 지금도 일반 택배 배송이나 또는 현재 판매점에서 온도 관리가 안 될 경우에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전부 다 식품위생법 7조 위반이라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에 따라서 사실 단속이나 이런 모든 그 수사가 진행돼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대대적인 단속을 뭐 편의점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시장에 있는 어떤 그 식품 판매점에 대해서 하더라도 결국은 일반 이런 그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처럼 지금 한 90% 이상이 전부 약식 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로 종결되는데요. 아마 이렇게 다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냉장 온도를 낮추는 거는 당연히 제조업체에 도움도 되고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건 맞을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이렇게 고민하는 이유는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이 판매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전부 다 이렇게 처벌 조항을 들이밀어서 전과자를 만들 수도 없고 또 현실적으로 전국에 수십만 개의 판매점이 있을 텐데 그 판매점들을 일일이 다 온도 체크를 하면서 수시로 단속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 100제곱미터 이상의 기타 판매점만 영업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편의점, 뭐 동네에 있는 소규모 슈퍼, 뭐 이런 시장에 있는 식품 판매점 이런 곳들은 사실은 영업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전국에 몇 개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만약에 제대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판매점들을 전부 다 일단 신고를 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를 하나 마련을 해서 일단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전부 신고제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오늘 이제 토론의 주제인 이 냉장 온도 관리를 위반했을 때 어떤 처벌을 하고 또 어떤 행정 처분을 할지를 지금처럼 온도를 관리를 안 한다고 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전부 다 부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 기준 그리고 형사처벌 조항에 대한 이런 차별적인 조항들이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될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다양한 의견을 이제 청취를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떻게 관련 조항들을 개정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다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순히 온도만 낮춰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영업 신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처벌 조항, 행정 처분 사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개정이 되어야 이게 정말 제대로 효율적인 이런 그 제도가 운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식약처 이강문 과장님의 의견만 남아 있는데요. 자, 채팅방에 올라온 거 하나만 더 소개하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냉장 유통 온도를 낮추는 것은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그 관리하는 부분이 이제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즘 뭐 코비드 때문에 사람이 직접 가서 관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습니까? 비대면 안전 관리를 요즘 이제 하게 되고 앞으로 추세일 텐데 예를 들어서 온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직접 나가서 뭐 온도를 직접 측정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래서 여기 해썹을 우선적으로 해썹에 도입을 하든 어떻든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든 그 온도 지시계라는 그런 라벨이 있다고 합니다. 스티커 같습니다. 뭐 그 DTI 뭐 그런 거가 이제 포장에 붙어 있으면 온도를 벗어나면 5도 10도를 벗어나면 색깔이 바뀌니까 그런 이제 비대면 안전 관리 뭐 이런 것들도
다 갖춘 후에 갖추고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박지훈님 코멘트가 있었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강봉 과장님 토론 의견까지 듣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봉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식품안전처 식품기준과의 이강봉입니다. 오늘 하상도 교수님, 이한기 부회장님, 박재환 교수님 좋은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패널 토론에 나와서 좋은 말씀 해주신 조상호 상무님, 김태민 변호사님, 조현미 대표님, 그리고 김명철 교수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 식약처는 절대적으로 그 냉장 온도의 관리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냉장 온도에 대한 그 강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에는 절대적으로 공감은 하는데 저희가 지금 세 가지 방향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향적으로 5도씨로 낮추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이제 부분적으로 꼭 그 아까 하상도 교수님이나 김명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잠재적 위해 가능성이 큰 식품을 부분적으로 5도씨로 낮추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 미국처럼 뭐 7도씨 정도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이제 온도를 그 강화시키는 방법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로서는 지금 이제 아직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 중에 어떤 방법을 선택하더라도 이제 규제 비용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저희 정부 입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산자와 일부 유통 판매업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 김태민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판매업자 쪽까지 내려가게 되면 그 규제 비용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의 지원 부분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건 다각도로 이제 저희가 그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 저희는 이제 규제 비용에 대한 게 지금 저희가 검토 중인데 이게 끝나는 대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고 오늘 그 비용 편익 분석에서 지금 별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 유통 판매업체에 대한 의견 수렴 또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좀 더 안전한 식품 관리를 위해서 온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해 주신 5도씨로 할 때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가정입니다. 만약 전체 식품을 5도씨로 냉장 온도로 강화한다면 지금 대형 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픈형 문이 없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로서는 좀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라 좀 더 그 세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고 저희가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이제 두 분의 발제자도 앉아 계시고 주제 토론 의견 5분 들었는데요. 혹시 발제자 분들 중에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분 계시나요? 네. 이한기 부회장님. 네. 실태 조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네, 네. 어쨌든 그 냉장 식품에 대해서는 온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유통 매장의 관리자 분들께서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있고 소비자들도 유통기한 못지않게 보관 온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서 냉장고 관리에 대한 그 온도 관리에 대한 것을 좀 그 많이들 그 뭐 정보를 교류를 하든지 하서라도 제대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있나요? 네. 그 아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안 네네.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네. 온도 라벨 표시 네네. 인디케이터 하는 네네. 그 포장지 도입도 제가 과거에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지시 그 포장지가 이제 장당 한 개당 뭐 20-30원씩 그 비용이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업체에서는 매우 이걸 또 초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하고 있고
만에 하나 유통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온도가 탈락돼서 거기에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제품을 폐기해야 되는 그 부담이 매우 큰 게 이제 산업계 현실이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면적으로 그 검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산업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붙이기 싫을 것 같습니다. 깜빡하면 10도, 5도를 넘어설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정부가 안전관리를 대면으로 이렇게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못하니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찍어서 이제 과학적인 그런 걸로 감시를 하면 몰라도 기업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 제안하신 분도 해썹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선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채팅방에서 하나만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된다면 정확하게 식품의 이제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식품의 가치가 상실되면서 이제 부패 변질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유통기한은 그래도 뭐 유통 마진이 20% 30% 더 있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온도 관리가 조금 덜 된다 하더라도 마진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기한은 굉장히 민감하다. 그래서 온도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정교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소비기한 제도 자체도 흔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시고 뭐 좋은 제도이고 취지는 좋지만 이런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정교하게 추진을 하자. 이렇게 코멘트 주신 분도 계십니다. 네, 네, 조윤미 대표. 네. 네, 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이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 소비기한 표시가 들어가면은 제조 연월인이나 또는 품질 그 유지기한 같은 것들이 이제 병행해서 표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실 소비자들이 제조 기간이 이제 최근에 이런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에 정치적인 어떤 장점들이 이제 유통기한 표시 때보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그렇게 또 갈 우려도 나름대로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비기한은 그야말로 소비자들이 최종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유통이 가능한 기한은 가정에서 보관이라든가 뭐 언제쯤 내가 이렇게 섭취할 것인가 예측에 따라서 충분한 기한을 두고 유통이 가능한 방식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별도의 보조적인 기한 표시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비자가 내가 이걸 사다가 보관을 해놓고 냉장이라든가 냉동이라든가 적정한 방식으로 온도 관리를 해서 보관한 이후에 이 기간까지는 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으로서 소비기한이라고 하는 날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냉장 온도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게 현재 우리가 표시하고 있는 유통기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냉장식품에 있어서 유통기한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잡혀 있거든요. 이게 충분하게 냉장 온도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정부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판매점이 제대로 냉장 온도를 관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단속해서 벌을 주고 처벌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금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뭐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 또 기후변화가 급속하게 되면서 과거에 우리가 예측했던 온도가 아니라 실제로 살고 있는 온도는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삶의 형태는 여전히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하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식품에 있어서 온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식중독이라고 하는 게 그냥 배앓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리가 여러 좀 불행한 사태들을 겪었습니다마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 한 번의 노출로 아주 치명적인 상태까지 이르는 사망에까지도 이르기도 하는 그런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증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 전체가 좀 인식하는 계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점에서도 보면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경우들이 많고 소비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5도씨 관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어떤 기준은 분명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온도 관리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단계별로 시스템들을 구축해가는 이런 로드맵을 짜는 방식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할까요? 네, 시간도 딱 맞는 것 같고요. 제가 클로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안된 이 냉장온도 관리제도 개선안은요, 작게는 소비기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게는 코비드19 시대에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식품 안전성 확보와 우리나라 식품 산업의 수출 증대, 이런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식품산업협회 이효일 회장님과 식품음료신문 이근호 대표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냉장온도 관리 방안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